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등산 개발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시장 유력 후보들이 무등산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찬 기자입니다. 개발이냐 생태환경 보존이냐를 놓고 매번 갈등이 반복되는 무등산 국립공원. 이번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광주시 대전안 특별위원회는 무등산 활용 방안에 관련해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등산에 전기차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것을 차기 시장에게 제안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원하는 남녀노소 그리고 노약자 어린애, 외국인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정상에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 측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광주시장 시절 여가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혀왔고, 광 후보 측은 드론 택시와 전기차, 수소차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무등산 국립공원을 환경 훼손 없이 활용해야 하고 여론의 입장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유력 후보들이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등산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유지 관리돼야 한다며 무등산 개발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기업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상까지 도로를 뚫어야 되고 산악열차를 다니게 하기 위한 궤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나 시민들은 정상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에도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들은 무등산의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면서 무등산 개발을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개발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점 적용 기준을 놓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게는 25%의 감산이 적용되며,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 적용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 현직 단체장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될 경우 20%의 감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첫 정책 발표로 일자리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완성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 추진하고 3.3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미래차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AI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해 유능한 인재와 기업들의 광주행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시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들이나 정치권 모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저마다 인지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었던 장희국 교육감은 이번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 빈자리를 노리고 6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시들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 시장과 구청장 의원 후보로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외딴 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좀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보들은 출마 선언과 선거사무소 개소, SNS와 문자메시지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얼굴과 공약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선거가 채 2달이 남지 않았는데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부동층이 그 반증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 여부와 함께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인지도가 당락을 가릴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보도 너무 한정적이고 공약들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희구 광주교육감 12년은 촌지근절과 혁신교육 등 일부 성과에도 실력광주 명성이 퇴색했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더욱이 차기 교육감은 학력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교육위기,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 비전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직선거 후보 추천 신청자에 대한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민주당은 시민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와 연루된 문제에 대해 시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며 제보 내용의 유출을 막고 신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센터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영되며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때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이 격리를 끝내고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기까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행 비행기에 가까스로 몸을 실은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문 나탈리아 씨.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자 6년 동안 운영했던 식당을 포기하고 머나먼 피란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집을 떠난 지 17일 만에 가족들 모두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덕분에 여기 항공료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 같이 여기 있으니까 정말 기뻐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피란민들이 항공편을 구할 수 있도록 광주 고려인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500만 원 모아서 고려인들한테 조금 도와줬어요.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3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 그리고 고려인 마을 자체 모금 방송을 통해 1억 1,000여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고 뜻있는 시민들의 기부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려인들은 한국밖에 바라볼 게가 없어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가 광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봐줘요. 이번 주 안에 다른 고려인 29명이 광주 고려인 마을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도착합니다. 미처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지 못한 고려인 100여 명의 입국도 추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4월 5일인) 오늘은 나무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식목일입니다. 전국에서 버려지거나 베어질 위기에 처했던 나무들을 착실하게 모은 장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신안 섬마을에서만 15년 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 섬을 잇는 천사대교를 향하는 길. 도로가에 동백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길을 내면서 남은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어 가꾼 겁니다. 도로공사하면서 항무지로 버려진 땅인데 동백나무를 활용해서 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모두 신안군이 한 그루 한 그루씩 10수년간 모아온 동백나무들입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12,000평 부지에 도로나 건물 공사 현장, 택지 개발 현장 등에서 버려지거나 베어질 나무들을 모아왔습니다. 나무 고아원에서 출발해 나무 병원, 그리고 나무 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15년 동안 신안군이 전국에서 수집하고 기증받은 나무만 210만 그루에 이릅니다. 나무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나무 은행을 이용하면서 조경사업 예산도 70%가량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을 짓는 다음 날부터 감가상각이 되는데
나무는 심은 그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걸 심음으로써 사람의 마음도 정화가 되고 베어질 뻔했던 위기를 딛고 새로운 섬 고향을 찾은 나무들은 신안군 도초도 환상의 정원, 임자도 홍매화 정원 등 섬마을 크고 작은 정원에 뿌리를 내리고 싱그러운 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9,0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선 22개 시군에서 11,0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확산세가 다시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어섰고 전남도 43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나주시 영산동 영산강 근처 갈대밭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갈대밭 80헥타르가 불에 타면서 약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갈대밭 화장실 부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잠긴 화물차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초부터 2달 동안 광주와 목포, 여수, 경남, 통영 등지를 돌며 화물차 11대의 문을 열고 현금 1,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1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